미국의 시장 금리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15년 만에 최대 낙폭이라고 하죠. 자, 이 단기 금리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틀 동안. 자, 이거 굉장히 우리가 시장에서 주는 교훈이 상당할 것 같다. 그리고 파장도 상당히 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밖에 없어요. 자, 왜 금리 인하밖에 없는지,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기준금리 인하가 되어야지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시장의 금리는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시장이. 그래서 간밤에 미국의 시중금리가 대폭락을 하였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지금 3월달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 사태가 나오면서 이제 금리를 동결해야 되냐, 연준에서. 자, FOMC 회의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를 동결해야 되냐라고 있는데 이게 동결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거를 금리를 인하를 해야 돼요. 이거 빨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잠재우려면. 자,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연준이죠. 모든 키는 연준입니다. 연준. 특히 파월이 장난을 친 겁니다. 자기가 대단한 권력자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권력자. 자, 권력자는 뭡니까? 권력이 뭐예요? 권력이란 것은 내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살 수도 있는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기업들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지금 판단한 거예요. 이 장난친 거죠. 자, 이게 지금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 자,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똑같이 따라하면서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국의 금융기관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자, 그 문제를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 긴급펀드 조성이라고 하면서 지금 다시 지금 이제 좀 유동성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진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인출 사태에 압박에 놓인 미국의 은행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20개나 있다고 합니다. 20개. 자, 40년 역사의 실리콘밸리 은행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건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 14시간 만에 망했어요. 14시간이라고 하면은 하루가 안 걸린 거죠. 하루가 24시간이죠. 반나절밖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이 뱅크런 때문에.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미국의 은행들이에요. 그 미국의 은행들은 다르냐?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럼 한국에 있는 시중은행들 있겠죠. 지방은행, 한국에 있는 은행들. 한국의 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또 다릅니까? 똑같아요. 왜 똑같습니까? 자, 미국에 있는 20개 은행도 그렇고 한국의 은행도 어떻습니까? 자, 돈을 어디로 굴렸습니까? 채권을 샀다는 겁니다. 채권을 살 수밖에 없죠. 돈을 남는 돈을 굴려야 되니까. 근데 채권을 사면은 여러분들 금리라는 게 있죠. 채권에 보면은 이표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금리가 두 가지예요. 이표금리. 이제 표면금리라고 합니다. 이표금리가 있고 이게 시장금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표금리와 쿠폰금리라고 하는 이표금리와 시장금리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값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0년짜리 우리가 본드, 10년 우리 이제 본드라고 하죠. 자, 10년물 채권이라고 했을 때 내가 중간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시장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채권을 가지고 끝까지 만기까지 갖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손해 보지 않습니다. 지급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중간에 뭐 이제 이자를 먼저 받는 채권도 있고, 그다음에 이자를 중간에 받는 채권도 있고, 맨 마지막에 받는 채권도 있습니다. 이제 채권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환매 조건부 채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금리도요, 어떤 채권도 내가 만기까지 끌고 가면은 절대로 손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해 본다는 겁니다. 금리가 올랐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듀레이션을 공부를 해라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듀레이션. 네, 만기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다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중간에 손해보면서 은행들이 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뱅크런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뱅크런. 그러니까 중간에 예금자들이 돈을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은 돈이 없다고 그랬죠. 남는 돈도 채권에 다 투자했는데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 예금자가 맡겨놓은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채권을 손해보면서도 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손해보면서 채권을. 근데 이 손해 규모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 절대로 미국의 금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한국의 은행이 여러 가지 5개 시중은행도 있고 지방은행도 있는데 여기서 뱅크런이 나타나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 전부 다 파산합니다. 왜? 한국의 은행들도 미국과 똑같이 채권을 투자했는데 이 채권들이 어떻게 됐냐? 금리가 계속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매가 지금 이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채권들을, 손해난 채권들을 억지로라도 다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 파산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거고, 중국하고 일본이 왜 미국의 금리를 안 따라갔냐 이겁니다. 이 뱅크런 사태 때문이죠. 네, 급격한 자금 인출 사태가 나타나게 되면은 모든 금융기관들이 파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됩니다. 금리 인하. 네, 기준금리 인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답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긴급펀드 조성한다,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기준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낮추면 됩니다. 원위치 시켜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0.5% 아니면 0.75%, 1%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낮춰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 처음에 터졌을 때 코로나가 우리가 전 세계 인류를 다 지금 종말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죠. 네, 거기서 이제 금융기관들 여러 가지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들을 하면서 또 거리두기를 하면서 슬기롭게 극복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 대응을 하지 않으면요, 미국과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들 전부 다 파산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단기 채권물입니다. 본드 국채금리가 15년 내 최대 낙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은 지금 어떻게 금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만 안 내릴 뿐이에요. 이것이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자, 옆 밑에 보시면은 연준 금리 정책에 가장 민감하다가죠. 연준 금리 정책에 가장 민감한 게 2년짜리 본드예요. 2년짜리 채권 수익률인데, 자, 지금 실리콘밸리 사태가 불거지면서 9일하고 10일 사이에, 네, 이틀입니다. 그 사이니까 하루예요, 사실. 1일. 이 사이에 32bp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32bp가 떨어진 거는 2008년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여러분들 다른 게 이겁니다. 금융위기 때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자산 가격도 떨어졌어요. 금리 하락과 자산 가격 하락이 같이 왔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어떻느냐?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산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반대죠.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금리가 내리면 됩니다. 자, 금리가 내리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지금 뱅크런, 지금 은행의 지금 파산 사태, 도미노 파산 사태도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쉽죠. 경제는 아주 쉽습니다. 미풍 선생과 함께하면은. 자, 그리고 이제 SBB,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보시면은 이 직원들이 지금 길바닥에서 나앉을 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조직에 이렇게 있습니다. 조직에 이게 100명이에요. 100명으로 구성된 어떤 조직입니다. 이게 무슨 뭐 여러 가지 동호회도 될 수 있고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조직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한두 명 정도는요, 꼭 보면은 일 안 하고 짱 박혀서 라면 먹거나 자빠졌다는 친구들이 꼭 한두 명 있습니다. 100명 중에는 꼭 한두 명 있어요. 1~2%는. 그럼 이 사람들을 자르면 되죠. 일 안 하니까. 맨날 짱 박혀갖고, 지금 뭐 놀고 있으니까 라면이나 먹고. 그런데 지금 8,500명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되죠. 이거를 뭡니까? 이게 해고를 해야 되죠. 이거를 바로 우리가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정리해고. 정리해고는 굉장히 지금 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정리해고. 자, 그러니까 지금 파산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이제는 이게 실리콘밸리 하나만 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연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연쇄적으로까지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금리가 인하되지 않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미국이 지금 정리해고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고용이 엄청나게 좋았죠. 이 고용 시장도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금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SBB 파산 일파만파로 터지게 되고, 이제 실리콘밸리도 줄도산 상태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돈을 번 것들이 SBB에 다 예금을 해놨어요. 예, SBB에다가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에다가 대출도 받고, 여긴 대출도 받죠. 예, 또 돈을 벌면 또 예금을 해놨어. 근데 예금을 다 뗀 거예요. 몇 조 원이 다 뗀 겁니다, 지금. 네, 지금 뭐 이제 어떤 기업들은 또 4조 원이 떼기도 하고 지금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업들도 다 정리해고 이제 줄도산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리해고해야 되죠. 정리해고. 고용시장이 박살난다는 겁니다. 고용시장. 지금의 미국의 경제를 버텼던 거는 고용시장인데 이제 고용시장까지도 박살난다. 이게 누구 작품입니까? 이게 파월 작품이에요. 파월. 이 정신 나간 양반입니다. 이게. 금리로 물고 안 잡히는 거를 지금 자기들이 그냥 투기 세력들하고 작전 세력들하고 빌부터 붙어가지고 자산 가격 폭락하기 위해서 이 장난을 치다가 이 미국에 있는 금융 시스템 전체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파월하고 이창용 총재는 빨리 해고를 해야 됩니다. 빨리 물갈이를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소은행으로도 뱅크런이 확장된다. 네, 미국에 이제 대형은행도 있을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대형은행도 많아요. 웰스파고라든가 이런 은행들도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거 뱅크런 나타나면 이런 시티은행이라든가 이런 은행들, 우리나라의 국민은행 마찬가지죠. 신한은행, 뭐 기업은행 이 은행들도 뱅크런 나오면 지금 사태에서는 전부 다 파산합니다. 이거 파산하는데요, 반나절이면 다 끝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사태가 얼마큼 무서운지를 아실 겁니다. 왜? 전부 다 채권을 투자했는데 금리가 이렇게 다 올라와 버린 거야. 다 손실이 났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은행도 지금 SBB에 10만 주를 추가로 또 매입해가지고 10만 주가 됐는데 이것도 지금 금융당국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국민들의 나중에 또 혈세가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국민연금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는 돈이 아니고요, 사실 세금입니다. 세금. 네, 그냥 이거를 나중에 뭐 복지라는 명목으로 뜯어가는 세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코인 시장도 이제 박살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준비금 USDC라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준비금을 4조 원을 SBB에 예금을 해놓은 거예요. 예금을. 이 돈 다 떼인 겁니다. 이거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장중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에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 하회되고, 그리고 특이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이 개그림이 있네요. 개가 무슨 코인에 개그림을 지금 올려놨는데, 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있네요. 코인도 참 개같이 만들어놨는데, 자, 이것도 지금 다 이제 코인 시장 자체가 결국에는 코인 시장도 제가 다 붕괴된다고 그랬죠. 영원으로 수렴한다고 했죠. 이 문제도 지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추경호 지금 경제부총리 해서 이제 국내외 영향을 배제 못한다. 뭘 배제가 못합니까? 벌써 지금 상당한 심각하구만.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은행들이 다 채권에 지금 엄청나게 좀 손실이 나 있을 겁니다. 채권 손실이. 네, 이거 말 못해요. 왜? 뱅크런 날까봐. 고객들 인출할 때 갑자기 풀어보세요. 우리나라는 5천만 원밖에 임자 보호법이 안 되잖아. 근데 이 중에는 몇십조, 몇십억, 몇백억을 예금을 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거 갑자기 다 출금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전부 다 파산합니다. 우리나라 은행들. 자, 이게 우리나라 은행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창용 총재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이거 미국 따라 금리 인상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이 금기사항을 제 말 안 듣고 올려놨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지금 손실이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다. 파산하는 데는 제가 볼 때 7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이거를 빨리 수습하려면 무엇이다? 금리 인하 이 조치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금리 인하를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왜 이게 해결이 되냐? 금리를 만약 인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채권 가격. 손실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하루 이틀 지금 딜레이를 시켜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긴급 조치로 빨리 금리 인하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한국은 더 심합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엉뚱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물가 자극 피하면서 내수 진작 이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이거 말장난.
아니 물가를 장난 피하면서 무슨 대수증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안드로메다도 아니고, 네, 니따라 마따라 공화국도 아니고, 정부에서는 지금 스마트 대책을 고심한다는데 왜 스마트 대책을 고심합니까? 하지 마세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하면 됩니다. 금리만 하나 떨어뜨리면 다 끝납니다. 금리 떨어뜨린다고 물가 안 올라요, 지금은. 지금 보시면은 소비도 다 꺾이고 지금 서비스업도 불황이고 수출도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최대입니다. 장사도 안 돼요. 가격도 이제 못 올립니다. 가격 올리면요 손님들 이제 다 끊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인 관광객 유치 뭐 지금 말장난하지 마시고 금리 하나만 내리면 이 문제는 다 끝난다. 짱구 굴리지 마라. 원칙대로 해라. 제가 꼭 이 말씀을 지금 뭐 정부한테 건의드리고 빨리 한국은행 지금 네, 금통위원들 다 잘라내고 특히 이창용 총재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이 만약 파산한다 그러면은 이창용 총재가 이거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다 갚아야 돼요. 자, 이렇게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쨌든 빨리 이창용 총재 물갈이하고 금리 인하를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감사합니다.